다 알고 있는 용어들 확인만 좀 할게요. 그죠?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다항식이라는 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수 또는을 OR로 적을게요. 그냥 알겠죠?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빼기가 없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은 이제 뭐냐면 요즘은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책에서는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따로따로 나누고 있다고. 근데 요즘은 다항식 안에 단항식도 이렇게 안에 있다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단항식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이라는 말은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얘는 다항식이 아닌가요? 만약에 한다면 얘도 다항식이야.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너네 편한 용어로 설명하면 이제 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겠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알아보겠니? 근데 이제 예쁜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수라고 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3x 제곱 그 다음에 2abc 제곱. 그러면 얘네들은 더하기가 없잖아, 맞아? 그냥 따로따로 한 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단항식을 한다고. 근데 아까도 뭐라 했냐면 다항식 안에 단항식도 넣었잖아, 맞아? 그래서 쟤를 그냥 다항식이라 불러도 상관은 없어야겠지. 그래서 단항식은 단항식도 되고 다항식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x 더하기 i의 제곱, 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 그럼 얘는 이제 더하기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둘 다 단항식이래요, 이런 것도 뭐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EXY라고 하는 항이 있어야겠지. 여기서 X에 대한 개수.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숨 막힌다. 그래서 뭐냐면 요게 문자를 말하는 거다겠지. 그러면 X가 아닌 나머지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개수는 아까 그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는 2랑 Y지, 맞아. 그래서 개수는 2Y가 된다겠지. 근데 만약에 똑같이 EXY가 있는데 Y에 대한 개수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는 Y를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라서 EX가 개수가 된다겠지. 그런데 EXY에서 XY에 대한이라고 이번에 돼 있어. 그럼 XY에 대한이란 말은 X랑 Y를 둘 다 문자로 보겠다고. 그러면 얘네 두 개 아닌 건 2밖에 없지. 그럼 이때는 개수가 2가 된다고. 그래서 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뭐에 대한 예를 잘 읽어야지만 우리가 개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건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차수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거든. 항의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차수가 있어.
그래서 항해차수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그다음 다항식의 차수는 그 다항식에서 항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거기서 이제 뭐다?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그래서 걔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4a b 제곱이라는 항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a에 대한 이제 몇 차식이냐고 물어봐. 그러면 a가 문자인 거라고. 근데 a는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뭐다? 1차식이 되는 거라고. 됐나? 근데 마찬가지로 4a b 제곱이 있는데 이번에는 b에 대한 몇 차식인지 물어봐. 그러면 b는 b 제곱이니까 b 곱하기 b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b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여기가 내가 4a b 제곱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a, b에 대한이야. 그러면 a 한 개 있고 b 두 개 있으니까 문자가 토탈 3개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때는 이 식이 3차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뭐뭐에 대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다? 차수도 바뀌고 개수도 바뀐다는 거겠지. 요거를 조금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럼 필기 조금만 하고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넘어갈게요. 주어져 있어요, 먼저.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냐고 물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x는 여기 한 개 있지. 여기는 2개 있지. 그럼 얘가 제일 이제 큰 거잖아, 맞아? 그래서 2차식이 된다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최고차 항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여기는 y가 없고 0개고 여기 y가 한 개잖아. 그럼 여기가 차수가 큰 건데 y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y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xy에 대하니까 x랑 y를 둘 다 문자 취급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는 xy 또 2개 곱해져 있잖아. 그럼 둘 다 최고차 항이라고 하자. 그래서 둘 다 그냥 2차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수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항 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상수항은 아까 그 말했던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겠죠.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개수랑 헷갈리면 안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가 없으면 숫자만 있거나 뭐 그건 또 이제 항상 있는 겠지. 또는 숫자로만 붙여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동료항은 이제 뭐냐면 특정 문자의 차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개가 아니라 항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지. 그 중에서 우리가 뭐다? 차수가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시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y z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빼기 4y.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x에 대한 상수항이 뭐냐라고 물어. 그럼 x 없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x를 가지고 있잖아, 맞아? 얘도 x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x가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 4y가 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묶어주는 걸 더 좋아한단다, 이거지.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에서 y에 대한 동류항을 찾아달래. 그럼 동류항은 아까 차수가 같은 거라고 했다고. 그러면 얘는 y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 다음 얘는 y가 0개지. 얘는 y가 한 개지. 그럼 여기 y가 둘 다 한 개씩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동류항이 되는 거다. 그래서 x제곱 적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좀 좋아요. 왜? 얘를 문자로 내가 취급을 한 거라서. 근데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되겠지.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4y.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다? 동류항 관계다. 됐나? 그 다음 이제 동류항을 정리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한단다, 그랬지? 그럼 여기 y 대안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y를 따로 적어주고 y 없는 나머지를 따로 적어줘요, 이렇게. 여기 빼기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표기법까지 연습 좀 해놔주셔야겠죠. 내림차순 때쓸 거라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름차순.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차수가 높은 거에서 그 다음에 뭐다 차수가 낮은 걸로, 그러니까 3승, 2승, 1승 뭐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지? 얘는 반대로 차수가 낮은 걸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은 걸 뒤에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거는 참고로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수를 따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0차는 아닌데 그냥 0차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0차는 아닌데 실제로 0차는 아닌데 그냥 0차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수상 과정은 다 풀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수상에서는 다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수투 넘어가면 이게 틀렸다라고 그게 밝혀지게 돼요. 이건 사실은. 근데 수상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차순 내림차순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적어보자. 근데 오름차순 적으라고는 잘 안 나오거든 사실은 실제로. 내림차순 위주로만 연습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상한 문제집에서 풀 수 있으니까 연습은 하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했냐면 내림차순이라 했으니까 x 차수 가장 높은 거 기준이라고. 그럼 여기는 x가 두 개가 있고 맞아? 여기는 한 개가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한 개가 있고 얘는 0개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두 개 있는 걸 먼저 적어야 돼. 근데 얘는 두 개, 얘도 두 개니까 동류항이지. 그 동류항은 아까 계산할 때 이렇게 묶어서 계산한다 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다? x제곱 빼면 2y가 되고 여기는 앞에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x제곱 x 한 개 있는 건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 두 개도 뭐다? 동류항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 뒤로 적어놓을게요. 3y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면 되죠. 맞나? 그 다음 x 없는 거는 요거 하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그 답안이 얘가 되는 거 되겠지. 그 다음 이제 y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차수가 낮은 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수항이 제일 낮은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y 개수 여기는 1개 여기 y 0개 여기 0개 여기 y 2개 여기 y 1개잖아 맞아? 그럼 이 0개에 있는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x제곱 빼기 x 먼저 적어주고 됐나? 그 다음 y가 1개 있는 게 얘랑 얘니까 얘네 두 개가 동명이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1에 y가 되고 그다음 y 두 개 있는 건 얘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y에 대해서 오른차순 적어보라. 그래서 적을 때는 항상 이 동류항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틀렸다고 하니까. 필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용어가 좀 많을 거예요, 그치?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애들한테 개수, 차수, 고혈압 많이 틀리니까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덧셈 뺄셈 순서는 항상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괄호부터 계산을 해요. 뭐 이렇게 할까? 괄호를 푼다고 할까? 그럼 두 번째는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문자의 기준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다?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아까 다 안다고 믿을게요. a 빼기 b의 계산법이랑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계산법은 같은 걸로 봅니다. 겠죠? 그런 거 같은 걸로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a 빼기
b 빼기 c. 그러면 숫자일 때의 계산과 동일하게 갑니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a 빼기 b고 빼기 c는 더하기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 이미 맞아. 얘는 더하기 c로 계산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숫자일 때 계산과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같잖아 맞아.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해야겠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알죠? 맞죠? 1이랑 2 더한 다음에 3 더한 거랑 2랑 3 더한 다음에 1 더한 거나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뭐야? 6이라고 계산을 하잖아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같은 연산에 대해서 괄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야겠지. 뭐냐면 a 더하기 b를 해주고 더하기 c 하는 거랑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하고 이걸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가 결합법칙입니다. 근데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번씩 나중에 분배법칙이 나올 거거든. 뒤에서 곱셈하면서 분배법칙이랑 결합법칙을 되게 헷갈려 하는데 한번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그냥 참고로 미리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거지만 봐봐 2 곱하기 3이 있고 2 곱하기 5가 있어. 이렇게 더하기가 돼 있어. 됐나? 그래서 여기를 2 곱하기가 똑같으니까 묶어낼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이름이 결합법칙인지 아니면 분배법칙인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거 이름이 뭘까? 결합법칙. 결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뭔가 결합이 묶는 거 분배는 나눠주는 거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근데 얘는 분배법칙이다 이거지. 결합법칙은 무조건 뭐냐면 연산 종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묶는 것 또한 이름이 분배법칙이다겠지. 그다음 분배법칙은 여기 연산 종류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가로가 있어서 너네가 헷갈려 하는데 참고로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빈칸 지우기로 애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의 의미는 사실 이거라겠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기 괄호가 없더라도 늘 계산의 숫자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다 알겠지. 그래서 괄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결합법칙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뭐 참고로 이런 건 알잖아. 1 빼기 3이랑 3 빼기 1이랑 다른 건 알잖아. 그래서 뭐냐면 빼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미 너네 할 수 있는 계산법에 보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거의 계산과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거랑 그 다음에 2x 빼기 x 제곱 더하기 3 빼기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4 얘네들을 계산을 한번 해봐래.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순서는 괄호를 푼다고 했잖아. 그럼 괄호를 없애요. 일단 처음이니까 좀 길게 풀게요. 너네 이거 암산 되는 거 알거든 요거는. 나도 알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니까. 괄호를 풀었는데 여기는 문자가 지금 x밖에 안 보이니까 x를 문자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 다음 2단계가 동명 계산을 했잖아. 그럼 여기가 x가 2개 있고 여기가 x가 2개 있잖아. 그럼 쟤네 2개를 계산하면 5x 제곱이 된다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가 4x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쟤네 계산하면 2x가 됐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있고 3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내 1차 순서를 이미 적어놨다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는 게 원칙이다 이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괄호를 푸는데 마이너스는 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2x 제곱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적어주고 나서 그럼 똑같이 이제 뭐다? x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4x 2x니까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x 빼기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그래서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1차항은 2x랑 x 그러면 3x 상수항은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미 아마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을게요. 이 정도는 그래서 오늘 첫날 거만 조금 지루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괜찮을 거예요. 좀 설명이 많아서 그래서 지수법칙은 뭔지는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그래서 AB가 실수고 M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가 A의 M 더하기 N 되는 거 그 다음에 A의 M에다가 N 이게 A의 MN 되는 거 그 다음에 A, B의 전체의 M승은 A의 M승, B의 M승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A, B의 전체의 M승은 A의 M승분의 B M승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라서 알 거라고 믿을게야겠죠. 그래서 뭐야 m 값이 n보다 크면 우리가 a의 m-n이라고 적고요. 그다음 mn이 같으면 자기 자신 나눈 거잖아. 2 나누기 2는 1인 거 알잖아 우리가 맞아. 그래서 얘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n 값이 더 클 때는 우리가 역수로 취해줘가지고 n 빼기 m으로 약속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수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고2 때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mn이 정수로도 바뀌어요. 정수. 그때는 그냥 am 나누기 an은 그냥 늘 이렇게 적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가 올 수가 있어서 정수란 말에 음수도 포함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쌤 그러면 얘가 이래 되면 가운데 거를 잘 보면 이래 될 거 아니야. A의 M 나누기 A의 M 되니까 A의 M 빼기 M 이래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는 A의 0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요거 계산 결과가 1이었지. 그래서 얘를 1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지금 수상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긴 해. 그래서 물론 A가 0이 아닐 때만 되고 0의 영승은 정의를 안 하거든요. 약속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살짝 암기하고 있어주면 너희가 문제 풀 때 좀 편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은 다 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같듯이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도 같아요. 그래서 얘도 교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 A랑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것과 BC를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연산과 한 개지 곱하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결합 법칙이 된다겠지. 그 다음에 뭐다? A에다가 B 더하기 C. 그럼 얘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분배를 할 때는 요거를 통째로 옮겨주는 거야, 그치? A만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 곱하기까지 통째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먼저 적으면 A 곱하기 B가 되고 뒤에 거 적으면 A 곱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연산이 더하기 있잖아 맞아? 더하기로 묶어진다는 거다 이제 여기까지 됐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분배인데 뭐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뭐다? 분배라고 묶는 것 또한 분배라고 했지. 그래서 아까 차이점은 결합은 뭐라고? 연산 종류가 한 가지 그래서 얘가 이제 분배인데 얘는 뭐다? 연산 종류가 두 가지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할 건데 이제 곱셈을 할 때도 순서가 있대요. 순서. 근데 어차피 이런 순서를 글로 해봤자 너네 본능적으로 한단 말이야. 본능적에서 그냥 그릇의 형식상 더 그렇겠지. 첫 번째로는 지수 법칙이랑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동량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치? 님들이 어렸을 때 하던 계산법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계산을 해달래. 그럼 얘를 계산을 할 때도 물론 너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일단 순서상으로는 얘를 한 개의 덩어리로 보는 거겠지. 한 개의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한 번을 가는 거라고.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y의 a, x 더하기 y의 b, x 더하기 y의 c.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분배라고. 됐나? 그 다음에 뭐다? 또 연산 종류 다르잖아. 더하기랑 곱하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나눠줄 수가 있죠, 맞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래서 분배를 한 번 더 하면 ax, ay, bx, by, cx, cy.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분배가 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됐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x랑 y를 문자라고 볼게요, 그치? 그러니까 x, y의 대안이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동량 계산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여기 x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가 되고, 근데 여기 이제 y가 있고 y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y.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 이게 다시 묶는 게 아니라 묶으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다? 곱셈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미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굳이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빈칸 채우기로 나와서 그래야겠지. 그럼 너네가 이거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한 개만 더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나누기로. 2x 더하기 3y x 플러스 2y.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한 개의 덩어리를 먼저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면 2x 더하기 3y에다가 x, 2x 더하기 3y에다가 2y. 맞나? 그래서 또 분배 법칙을 써주면요, 2x 제곱 3xy 4xy 6y 제곱 이래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할까요? 문자 뭐로 할까? x로 할까? y로 할까? x로 할까? 이번에는 x를 문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x가 두 개 있으니까 2x 제곱, 얘가 x가 한 개 있잖아, 맞아? 동량 계산해주면 7yx. 그 다음 여기는 x가 없으니까 6y 제곱. 이렇게 내림표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필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으로 넘어가자, 그치? 너네가 숫자 나눗셈을 똑같이 할 건데 321을 15로 나누는 거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21 적어주고 여기 막 15 적어가지고 여기 2 적어서 30 되고 빼주고, 그 다음에 아직 더 나눌 수 있으니까 1 적어주고 15 적어서 6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그래서 요게 세로 나눗셈이다, 이게.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딱 진행돼 있잖아, 맞아? 됐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는 이래 되는 거든. 이거와 이거를 곱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321을 15로 나눌 때 5기 21이고 나머지가 6이에요 하는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뭐냐면 가로 나눗셈이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나눗셈 등식, 뭐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이름은 부르긴 한데 딱히 이거는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야? 얘를 목이라고 부르고
뭐 재수, 피재수 그건 옛날 용어는 안 할게요. 나 여기를 나머지라고 부른다. 맞나? 그 다음 나머지의 조건은 항상 뭐야? 나머지의 조건은 6이랑 25 원래 나누는 숫자랑 이 나머지가 있을 때 요게 성립을 해야지만 얘가 나머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고. 앞으로 나머지를 나 동그라미로 적어야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돼. 이거 연습을 해야지 쉬운 문제를 좀 잘 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인수분해 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될 거거든. 근데 인수분해 하기 전까지 이거 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를 바꿔서 4x의 제곱 8x 더하기 5 나누기 2x 플러스 1 얘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적어요. 4x 제곱 8x 더하기 5 2x 더하기 1 그래서 뭐냐면 차수를 얘보다 낮은 게 나올 때까지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을 제거해 나갈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를 제거하려면 여기가 2x가 한번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거 두 개 곱하기 한 거 여기 적잖아. 4x 제곱. 그래서 얘는 이제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6x 더하기 5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얘랑 얘랑 차수가 같잖아, 맞아? 차수가 같으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된다고요. 그럼 6x를 제거하려면 3을 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에 6x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6x 플러스 3 돼서 빼면 2가 나온다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1차고 수학상에서는 상수를 0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1차고 0차가 이렇게 낮아졌잖아, 맞아? 그럼 낮아질 때까지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세로 나눈 쓰면 되겠지. 너네가 처음 배울 때는 세로로 연습을 많이 할 건데 나중에 심함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수학이나 블랙라벨은 심함되지 풀면 모든 해설지가 다 이걸로 푼다 이겠지. 이걸로 풀지 않는다 이겠지. 왜냐하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나눗셈 등식을 적으면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4x 제곱 8x 더하기 5 얘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2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가 목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뭐냐면 숫자일 때는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작아야 된다 했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얘와 얘의 차수를 보는 거예요,겠죠? 그래서 뭐냐면 얘의 차수랑 이 나머지의 차수가 가져왔을 때 항상 얘가 커야 된다. 이제 같아도 안 됩니다, 이겠지? 그래서 작아져야지만 우리가 뭐다? 이걸 차수, 나머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겠지? 그러면 한번 살짝만 연습해보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면 가로 나눗셈이 됐잖아, 맞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 봐봐. 연습을 하면 참 좋거든. 근데 이게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적어놔. 응? 그다음 여기 이제 괄호를 열어서 이제 제거를 해나갈 거라 했다, 이제. 그럼 내가 지금 얘를 만들고 싶어. 얘를. 그럼 여기 이미 2x가 있잖아. 그러면 2x가 와야지 4x 제곱 되는 거 맞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다고. 그 다음에 지금 얘랑 얘랑 차수 같잖아. 얘도 내가 지금 제거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2x가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여기는 이미 8x니까 8x는 6x 더하기 2x로 쪼개질 수 있지. 그럼 2x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6x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러면 6을 만들어내려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뭐가 필요한데? 3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야지 6x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지금 됐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건 같아야 되잖아, 맞아? 같아야 되는데 얘는 전개하면 3이 생긴다고, 맞아? 근데 얘는 5가 생기잖아. 그러면 같아지려면 여기 더하기 몇이 와야 돼? 2가 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로 가능셈이고 실제 고난도 문제집들은 다 이렇게만 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짓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이게 조금 더 비효율적이야. 이게 2차 시간은 그나마 편하지 이게 4차가 돼봐. 그러면 너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길어진다고. 근데 4차일 때도 이거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뭐다? 얘네들 얘가 지금 1차니까 얘네 두 개를 뭐다? 제거하도록 끼워 맞추기 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뭐냐면 가로 나눗셈이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책이 없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부러 새로 나눈 쌤 안 하고 요걸로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그치? 이게 익숙해져야지 너네가 문제를 잘 풀거든. 그렇다고 해서 새로 나눈 쌤은 못하면 안 된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죠? 아이고 근데 수업 1시간 뒤에 와가지고 앞에 거 1시간은 어차피 다 용어 설명이니까 막 듣기는 편할 거야. 아는 거밖에 없을 거라서. 근데 이제 얘를 일반화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요. 뭐냐면 다항식 A, B에 대해서 A를 B로 나눌 거야. 그럼 이때 목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계산했더니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목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자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세로 나눈 셈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가로 나눈 셈으로 적게 되면 A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 얘는 더하기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나눗셈 등식이라고 불러요. 나눗셈 관계식이라 불러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나머지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는다고. 무조건 뭐다? 이 B랑 R의 차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다?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커야 됩니다, 그치? 네. 그래서 무조건 클 때 얘가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고? 목이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 목과 나머지는 차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차수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됐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더 커도 상관없어요, 목보다는. 무슨 말인지 됐나? 같아도 상관없고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 중에 상관없고 B랑 R만 차수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됐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항식이 있어, A가.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적어갖고 말해. 그래서 뭐였냐면 A를 1차식으로 한번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A를 2차식으로 나눠볼 거고 A를 3차식까지만 어차피 나오니까 3차식으로 나누면 이 짓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적어볼래라고 넣는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1차식을 B라고 하고 얘는 뭐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 하냐면 A는 B로 나눴을 때 목은 Q고 여기 이제 나머지를 적을 거잖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A를 C로 나눴을 때 목은 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A를 D로 나눴을 때 목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나머지를 세팅을 할 건데 여기가 지금 1차식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 했잖아, 맞아? 그럼 무조건 상수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R로 설정해주면 된다겠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번에는 2차야. 그러면 2차보다 얘는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1차라고 부르면 안 된다겠지. 모의고사 기출이다. 1차에서 틀린 거다. 왜냐면 A가 0이면 상수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이하가 된다겠지. 그러니까 1차 또는 상수를 말하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거 1차다 해가지고 애들 다 틀렸었거든. 전국적으로. 근데 조심해야 된다겠지. 그럼 이번엔 얘가 3차라고. 그러면 3차로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뭔가 2차 형태는 생길 거라고. 그래서 얘를 세팅을 해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얘도 마찬가지 2차식이 아니라 2차 이하의 식이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 AB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ABC를 할 때 연립을 이용하지 않는 걸 연습을 하셔야겠지. 너네가 정성이나 다른 문제집 풀면 계속 처음 푸는 문제집이니까 연립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ABC를.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연립을 안 하고 ABC를 구하도록. 연립을 하더라도 문자 2개 연립을 해도 돼, 중학교 거니까. 근데 문자 3개 연립해서 ABC를 구하는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하도록 해야 된다겠지. 혹시나 배울 때도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하면 연립 이용해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겠지. 그러면 너네가 난이도 중문제집까지 풀 수 있는데 상문제집 하나도 못 푼다겠지. 왜냐면 상문제집은 연립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애초부터 처음 배울 때부터 연립 안 되게 연습을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겠지. 그러면 뭐 문제를 아마 이제 뭐 풀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리고 지금 조리제법 한 개 빼고 다 설명했거든. 그 조리제법 문제 빼고 일단 먼저 기본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기본 문제 어딨냐? 그래서 그 기본 문제 1-1부터 풀게요. 빨리빨리. 그래서 1-1을 보면 A가 x제곱 y 3y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다항식 B는 2x 세제곱 y 세제곱 3xy 제곱,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2y 세제곱. 그래서 숫자만 좀 덜 올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1번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달래요. 그래서 일단 다 더함기 한 걸 적을 건데 동량 계산을 하면서 좀 적을게, 알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는 x 3개가 없거든. 근데 여기 x 3개가 있어요. 그래서 x 3개가 있고 여기도 x 3개가 여기 지금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 두 개 먼저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세제곱이 나온다, 맞아? 요거 두 개 더해주면, 그럼 난 이제 x 두 개로 갈 거야. x 두 개. x 두 개 여기 있고요. 여기도 x 두 개 있고 여기는 x 두 개가 없고 그다음 여기는 x 두 개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파란 거 세 개를 더하는데 동류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는 y, 여기는 2, 여기는 빼기 y.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너네가 알잖아. y 빼기 y는 사라지지, 맞아? 실제로 여기는 2x 제곱이 되겠다,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 한 개 있는 걸로 볼게요. 여기는 x 한 개가 없고 여기는 x 한 개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 그럼 여기는 지금 3y 제곱이고 빼기 y 제곱이잖아. 계산하면 2y 제곱 맞아? 그래서 여기는 2y 제곱 x. 그다음 이제 x 없는 거 볼게요. x 없는 거는 얘랑 얘랑 얘.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2y 세제곱. 그다음 2 더하기 2니까 4y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환 결과를 적어요. 그래서 3차, 2차, 1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A 빼기 B 빼기 2C. 그럼 얘를 계산을 하려면 귀찮지만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A 적어줄게. A는 X제곱. 그럼 이렇게 적을까? 어차피 여기가 X 3개짜리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X 3개짜리는 비워놓고 2개짜리 먼저 적어놓을게. 그러면 여기 y, 여기 2가 있잖아, 맞아?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을게,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x 한 개짜리 없으니까 비워놓고 x 없는 걸 여기다 적어놓을게.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b.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x 두 개짜리는 없으니까 여기 비워놓고 x 한 개짜리는 여기 있잖아,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x. 여기 x 없잖아,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2c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c 적어놓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다 곱하기 할 건데 x 3개짜리부터 보자고. 그럼 여기는 2x 세제곱. x 2개짜리는 얘잖아, 맞아? 2y x 제곱. x 한 개짜리는 여기 있죠, 맞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y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곱하면 뭐죠? 4y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를 지금 뭐다? 다 더하기를 해달래.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램자 순을 해놨으니까 더하기 편하겠다, 맞지?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사라지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3y 더하기 2가 된다, 맞아? 그래서 3y 더하기 2의 x제곱. 그다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y 제곱의 x.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해버리면 뭐야? 8y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답을 얘로 적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로 넘어갈게요. 어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 마이너스 2c에 내가 틀렸다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요거 맞고, 그 다음에 x제곱.
똑같고 이런 게 있고 아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감상 그럼 이게 사라지게 되겠네 맞아 사라지게 되면 여기는 스 그럼 답은 얘가 되겠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2는 지수법칙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8분의 1에 x제곱 y세제곱 나누기 4분의 1에 x세제곱 y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3 x제곱 y세제곱의 세제곱 그래서 항상 순서는 괄호부터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괄호부터 먼저 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일단은 나누기를 일단 그대로 두고 나서 괄호 얘부터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1 되고 얘는 x의 6승 되고 얘는 y의 제곱 되고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되고 x제곱의 3승이니까 x 6승 되고 y 세제곱의 3승이니까 y 9승 되고 이제 5까지 되겠네 맞아? 근데 우리는 이건 알잖아. 나누기는 역수에 곱하기 된다는 걸 배웠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8분의 1에 x제곱 y세제곱에다가 곱하기로 바꿀 거고 다 역수를 취해줄 거예요. 16분의 1의 역수는 16이 되고요. x의 6승은 x 6승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y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27 x의 6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숫자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16이랑 8분의 계산하면 2가 되고요. 2랑 마이너스 27을 하면 마이너스 5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x 이제 6승분의 1 x 6제곱이 있는데 요거 두 개 곱하면 1 되잖아 맞아요. 역수관계라서 그럼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세제곱이랑 y 제곱분의 1 요거 두 개 계산하면 y가 되겠죠. 분하면 y랑 y 구승이니까 뭐야? y 열제곱 이렇게 그리고 지수부터 천천히 해주면 돼. 근데 너네가 이거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아까도 뭐였냐면 x제곱이랑 x의 6승분의 1이 있으면 얘 계산은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x의 4제곱분의 1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거니까. 그 다음 얘랑 계산을 하면 제곱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는 CF라고 적어야겠죠. 요거는 지워도 될까요? 이렇게 새로운 연산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를 한글로 앞에 거라 적고 얘를 뒤에 거라 적으면 이 연산의 정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뭐다? 곱하기 뒤에 거를 한 거다 알겠지? 근데 얘도 뭐야? 여기 앞이라 적고 뒤라 적으면 그냥 앞에 거에다가 빼기 뒤에 거 곱하기 3을 한다고 그냥 기억하면 되겠죠? 한글로 적으면 쉽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부터 해달라며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P 이 빼기 Q부터 보자고. 그래서 얘는 아까 약속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3배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P는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2x의 세제곱 2x 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곱해버리자 있지. 3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마이너스 3xy 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를 동류한 계산을 먼저 해놓을게요 알겠지? 그럼 똑같이 여기 x 3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x 3개짜리가 있어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 여기 x 2개짜리가 있고 여기도 x 2개짜리가 있습니다 맞아? 쟤네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적을 거다 알겠지? 문자를 다 뒤에 적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 1개짜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x 1개짜리가 있는데 2개 부호받는 게 사라지게 되겠죠. 저기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 혼자 남아있잖아 맞아? 그래서 P 빼기 Q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얘랑 그럼 이거를 잠깐 R이라고 둘까 R? 그럼 이제 R이랑 Q를 곱하기 해달래. 그럼 곱하기 약속은 아까 둘씩 더해주고 뒤에 걸 곱하는 거라며. 그러면 뭐다? R 플러스 Q 뭐야? Q 이래 된다고. 그러면 이 식이랑 Q식
요 식을 더하자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기를 먼저 해주면 요거 x 세제곱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제곱도 사라지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x 한 개짜리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y 세제곱이 있네, 맞아? 그래서 얘랑 곱하기 q 그대로 적어 달라며.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씩 전개를 하세요. 그냥 친절하게. 이것도 할게 그냥 있죠. 그러면 얘는 하면 x 4제곱 y, 그 다음에 얘도 하죠. 그럼 쟤는 x는 세제곱이고 y는 2개가 되니까 y제곱, 그 다음 얘 해버리면 x 2개고 y는 3개입니다. 맞아? 그 다음 얘도 해줘야 되겠죠. 맞죠? 얘는 x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 요거 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y 4제곱, 그 다음 얘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xy의 5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동량 계산이 있는지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보니까 뭐야, x에 대해서 델타선 적을게. x 4제곱 여기 한 개 있고요. 그 다음 없잖아, 맞아? 그래서 먼저 yx의 4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 x 3개짜리를 보니까 여기 지금 3개짜리, 여기도 지금 3개짜리가 있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이거 더하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적겠다고. y제곱 빼기 y 세제곱에다가 x 세제곱. 그냥 x 제곱 있는 거 보니까 여기 x 제곱 있고 여기 x 제곱 있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y 세제곱 빼기 y 4제곱에 x 제곱. 그다음 x 한 개짜리 여기 하나 있지, 맞아? 그래서 y 5제곱에 x. 그다음 x 없는 거는 없잖아 지금 같은 문제에서. 그래서 답안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게 답이 더 어렵네. 그래서 적을 때는 문자를 하나 세팅을 해주고 그 문자에 대해서 네임타선으로 하셔야 되겠죠. 세로 나눗셈 배웠고 가로 나눗셈 배웠고 이제 또 다른 나눗셈이에요. 조리개법인데 조리개법은 그 개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법의 원리는 이제 안 배워요. 우리는 방식만 배우지. 조리개법 원리가 뭐 근리도구제법 가지고 와서 하는데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냥 방식만 그대로 배워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걸 한번 해보재.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방식을 개수만 적을 건데 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0 곱하기 x 더하기 3.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이걸 다 적어줘야 된다, 그렇지?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적어줘요. 이렇게 1단계단 1 마이너스 2 0 3. 그다음에 이렇게 니은자 모형으로 꺾어줍니다. 이제 나수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할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아. 그럼 뭐 x가 1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줘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인가 이건 이제 외우는 거다, 이제들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그대로 내려와요. 1.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두 개 곱하기 한 걸 여기 적어요. 1 곱하기 1이니까 1 되는 거 맞나? 이거 두 개를 더하기를 한 거다. 나눗셈에 두 개 뺐잖아, 맞아? 얘는 거꾸로 가는 거라서 더하기를 해야 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또 곱하기 한 것을 여기다 적어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그다음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주면 2. 이렇게 해놓고 맨 끝에 또 뭐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나눗셈이 끝났다는 말인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식으로 적냐면 아까 요거는 얘였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0도 그냥 적어줄게 그냥. 그래서 얘를 이렇게 1 넣었을 때 0이 됐다 했잖아. 그러면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x-1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쌤이 2 넣었을 때 0 되면요. 여기를 x-2를 적어주면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x-1을 적어주고요.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결과 여기 나오는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항상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상수 1차, 2차야겠지.
그러면 얘는 2차식이지. 그러면 1x 제곱 그 다음 빼기 x 빼기 1이 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나누는 게 1차면 나머지는 상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상수 2가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리제법이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우리는 아까 가로난 셈, 세로난 셈 다 배웠잖아. 그럼 가로난 셈으로 체크를 좀 해보자겠지. 그러면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이 보면 얘가 지금 1차니까 나는 뭐냐면 이 3차, 2차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차수 같은 것까지는 제거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x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x 제곱이 와야지만 두 개 곱했을 때 x 세제곱 만들어지겠지. 그럼 제거됐다고 쟤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쟤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한 개는 여기 있잖아. 나머지 한 개를 하려면 여기랑 이제 뭘 해야 돼? 뭐야? 없니? 뭐 해야 돼? 마이너스 x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돼서 얘 제거됐잖아. 그럼 여기까지 제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봐봐. 요렇게 또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면 x가 만들어진 거 맞아? 근데 여기 x 있어 없어? 여기 0x라고. 그럼 x가 제거돼야 되겠지. 그러면 빼기 x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랑 뭐?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죠. 요렇게 왔었을 때 제거를 하려면 여기 뭐 봐야 돼? 빼기 1이 와야지만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서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추기 하면 된다 했잖아. 자 얘는 3이고 얘는 마일 곱하기 마일은 몇이야? 1이지. 더하기 몇이 필요해? 2가 나오게 된다고. 실제로 얘가 목인데 목이 그대로 나왔잖아 맞아? 나머지도 뭐야?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뭐냐면 조리제법이라고 한다는 알겠지? 됐죠? 요거 가로는 쌤 좀 힘들어도 연습 좀 해주세요 알겠지? 힘들어도. 한 개만 더 연습해보자. 얘 한번 연습해보자겠지? 그래서 상수 5 마야 3 2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얘 0 되는 거 x는 1이다 맞아? 그래서 여기 1 적어주고 처음 거는 그대로 내린다고 했고 두 개 곱하기 한 거 적어주고 두 개 더하기를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 한 거 적어주고 두 개 더하기는 정도했다고 맞아? 그러면 뭐다?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 됐잖아 맞아? 그래서 목은 상수 1차량 그러면 2x-1이고 나머지는 뭐가 돼?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조리제거든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또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나눗셈은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계산 결과가 좀 반대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 기본 문제 아까 1-2까지 있죠 맞죠? 이제 3까지 있죠. 1-4로 넘어가 볼게요. 1-4를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20x 빼기 1 얘를 지금 뭐다?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에 의해서 구해달라 했잖아 맞아?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구해달라고 쓰니까 조리제법 이용해서 하자겠지.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얘가 0 되는 숫자는 3이에요 3 맞아? 그래서 3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다? 시작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처음 거는 그대로 내린다고 했고 곱하면 6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8이고요. 두 개 더해주면 2 3이랑 2 곱하면 6 여기는 5 맨 마지막에 2는 한 번 더. 그러면 뭐다? 바로 적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잡아. 적을 때는 얘를 한번 적어주고 하는 게 좋아. 이유는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럼 뭐냐면 얘는 저 식을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이 부분이. 얘로 나눴다는 말은 x-3으로 나눈 거라고 실제로는 맞아? 그래서 얘를 x-3으로 나눴더니 목이 0 상수 1차 2차잖아 맞아?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5라고 적을 수가 있다고. 됐나?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볼래? 문제 보면 2x 빼기 6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 x-3이지. 그러면 이 2를 다시 앞으로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2x 빼기 6이 되고 여기는 x 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더하기 5는 어차피 그대로가 됐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목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목으로 많이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조립제법이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다는 거야. 단점이 뭐냐면 얘 문제를 전부 다 앞에 기술이 1로 만들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는 반드시 얘를 적어주고 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한번 해야 된다 알겠지? 됐나? 그래서 조립제법은 앞에 기술을 1로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짓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학교 시험지 맨날 답에 이게 많아. 너희도 이거 골라서 틀린다고. 틀리면 안 돼.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